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음식료, 담배, 건기식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신문주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 어떤 거 있는지 소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사실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15년 만에 역대급으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 한 달 정도부터 이제 업종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여전히 하반기에 업사이드 룸은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에 보시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곡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를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판가 인상을 대략 한 뭐 3, 4월경에 이제 단행을 하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달 빠르면 그리고 뭐 늦어도 이번 달부터는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스프레드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작년 상반기가 실적이 조금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에 대한 부담도 하반기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반기 갈수록 실적 개선폭은 점차 더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가도 후행해서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체별로 한번 실적 개선폭을 나래비를 세워서 저희가 한번 본다고 하면 연초부터 저희가 사실은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위에 랭킹이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CJ제일제당, 대형주 비롯해서 롯데칠성 이런 업체들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올해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유의미한 업체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업체들 이외에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상위에 식자재 업을 하는 그러니까 B2B 채널에 익스포저가 높은 업체들이 랭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계절적으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는 업체들, 이를테면 뭐 음료라던가 빙과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여전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 산업체들의 현황도 솔직히 막 대단히 좋은 상황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자재 쪽 혹은 급식들의 업체들의 매출액도 전년 대비 감소 추이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제 손익 쪽은 개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적자폭이 심한 고객처들을 스크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가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 같은데 케이터링을 들어가는 이제 식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상당히 컸고요. 예를 들어 공항에 푸드코트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적자가 큰 고객처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가능한 이 고객처 같은 경우에 좀 스크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실적에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분기에 동원 F&B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 실적이 좋아진 원인을 분석해보면 본사, 즉 가공식품 쪽보다는 동원 홈푸드라는 식자재를 하고 있는 연결자회사 쪽이 보시면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 증감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Y는 영축 위로 막대 그래프가 있다는 거는 전년 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SPC 삼립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업인 제빵 쪽에서 손익 개선이 컸다기보다는 이 업체가 이제 GFS라는 식자재업을 하는 연결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휴게소 쪽에서 휴게소 관련된 이제 이런 뭐 푸드코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운영 중인데 이쪽에서 이제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연중으로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황이 좋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식자재 업체들이라고 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가운데서는 제가 계속 선호하고 있는 업체는 신세계푸드이고요. 리포트를 통해서도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업체는 사실 2015년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마트의 이 PB 브랜드인 피코크 쪽에 아웃소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좀 시설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5년,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니 가동률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업체는 노브랜드 버거 가맹 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노브랜드 버거 가맹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연말에는 100개, 내년에는 뭐 300개까지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실적 개선 요인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로열티 수익이 안정적으로 붙기가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이 노브랜드 버거에 들어가는 원재료 뭐 빵이라던가 패티라던가 양상추 이런 것들을 신세계푸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제조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제조공장 쪽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 이제 이런 중장기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내년, 내후년 감에 따라서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클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 식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좀 중장기 전략 변화가 확실한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업황은 가공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6월경부터는 판가 인상 효과가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ASP가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일제당의 대형주주들 중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제일제당이 선제적으로 판가 인상을 많이 했죠. 당연히 1등 제품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롯데칠성, 풀무원 이런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앞서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 3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판가 인상 소식이 없는 업체가 크게는 두 업체인데 첫 번째는 오리온이고 두 번째는 농심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서 초코파이 가격만 한 10%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연결 영업이익이 5% 이상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고 있고요. 농심도 최근에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엽기적 효과도 있겠지만 최근에 뭐 팜유라던가 원맥이라던가 이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율이 뭐 좀 높아지는 트렌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라면 업체들의 가격 인상 시점은 성수기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면 가을경에 만약에 판가 인상이 단행을 된다 하면 농심은 연결 영업이익이 24% 이상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업체들의 판가 인상 소식을 조금 주시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부차적으로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전망 자료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좀 톤업을 한 업체들이 있는데 계절성을 보유한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유통 쪽에서 편의점에 대한 어떤 전망을 들으시면서도 아마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3월 정도부터 편의점 트래픽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을 조금 상기해 보시면 사실 평년 기온보다 상당히 기온이 낮았고요. 강수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비우호적인 날씨, 그다음에 뭐 외출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한 기저효과로 지금 계절성을 보유한 업체들에게 오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좀 최근 실적을 좀 파악을 해보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이런 업체들이 한 높은 한 자리수 정도의 탑라인 성장을 지금 시현 중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빈과 업체라던가 유흥유 업체라던가 음료 업체 이런 업체들이 기저 효과와 함께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 지금 좀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좋은 시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빈과 시장에 최근에 이슈들이 많은데요. 저도 좀 신기했는데 빈과 시장이 사실은 과거의 정체에 이제 이르고 있다가 작년부터 좀 의미 있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댁에 계시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대용량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빙과 업체들의 판매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거는 채널 효과인데 집 앞에서 아마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거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집 앞에도 그런 게 생겼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편의점에는 빙과 매대가 한 2개 정도 들어갔는데 이런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매대가 작게는 8개, 많게는 12개까지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1개 생기면은 사실 편의점이 5개, 6개 생기는 이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신규 채널의 어떤 성장이 빙과 업체들의 실적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빙과 시장이 상당히 지금 의미 있게 좋은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작년 하반기에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빙그레는 지금 이제 빙과 업체, 단일 업체 기준으로 해서 MS를 41% 정도 가져가게 되어서 이 계절에 대한 익스포저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빙그레의 빙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뭐 한 6천억 가까이 5천억을 훌쩍 넘는 수준이 될 것이고 전사 매출은 올해 처음으로 아마 1조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4사 가운데 지금 롯데, 제과, 푸드, 빙그레, 혜태 이렇게 빙과 4사 가운데 혜태가 유일하게 빙과 사업부가 적자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빙그레가 인수를 함으로써 어떤 뭐 양사의 어떤 뭐 영업인력 효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 효율화 같은 작업들이 이제 전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너지가 좀 더 크게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빙그레도 올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저희는 한 3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나도 못 올랐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형주 탑픽은 계속 제일제당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제형주 이 동향을 보시면 KTNG와 오리온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국면이고 유일하게 제일제당이 주가가 좋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왼쪽 그래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유일하게 제일제당이 2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제당부터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업종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이제 테마는 뭐냐면 결국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판가 인상을 통해서 해칭을 할 수 있다는 테마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제일제당이 지금 이제 주가가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리온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좀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점, 뭐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는 역사상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놓고 뭐 한 3개월 정도 그냥 기다릴게 라고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 하실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롯데칠성을 계속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부 주류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단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음료 쪽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제 주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제주 맥주도 상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 불매 운동 이후에 이런 그 수입 맥주들 대신에 국내 수제 맥주들이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제 맥주들이 사실은 뭐 개인들이 조합으로 양조장을 사셔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시설이 뭐 굉장히 자동화되지 않겠죠. 그리고 생산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도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이제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OEM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맥주 3사 기준으로 봤을 때 오비 맥주, 화이트 맥주, 롯데칠성 이렇게 3사 기준으로 봤을 때 가동률이 제일 낮은 게 롯데칠성이거든요. 작년에 평균 가동률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맥주 쪽 가동률이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주류 이외에 다른 어떤 식품이라던가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이제 주류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롯데그룹 자체가 사실은 생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올해 롯데칠성이 지금 가이던스가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는데 그게 1,750억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영업 체력을 달성한 적이 없어요, 롯데칠성이. 그래서 주가가 사실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영업이익 그 증가폭이 상당히 유의미하고 이것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러한 그 체력 증진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변화가 있는 업체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픽은 계속 뭐 제일제당, 롯데칠성 뭐 유지하지만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업체들, 뭐 신세계푸드라던가 계절성 있는 뭐 빙그레, 매일역 이런 업체들까지도 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하시기 좀 좋은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